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은 후삼국시대로 여행을 떠날 거예요. 삼국시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던 시기잖아요. 삼국시대는 뭐예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삼국시대가 마무리됐죠. 그런데 또 다시 세 개의 나라로 나뉘어요. 그래서 다음을 뜻하는 후를 붙여가지고 후삼국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삼국시대 시즌 2. 어쩌다 삼국으로 갈라진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 왕건을 만나면 알 수 있죠. 한국사를 빛낸 별 왕건 만나러 출발! 내가 살았던 시기는 매우 혼란스러웠단다. 나는 이 혼란을 기회로 삼았지. 후삼국 시대가 열리다. 신라가 통일 후 200여 년이 지난 시기 이 신라는요, 이 뿌리까지 썩어가고 있었어요. 전국에 자연재해가 덮치고요. 백성들은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는데 왕은 백성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귀족들은 서로 권력 차지하겠다고 싸우고 있고요. 이대로는 못 살겠다. 전국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힘 좀 쓴다는 사람들이 영웅을 자처하며 이 백성 앞에 나섰죠. 내가 바로 백성을 구할 영웅이다. 아니야, 내가 영웅이야. 나야 나. 한반도의 주인은 누구? 최후의 1인이 되려면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 했습니다. 힘이 센 사람들이야 뭐 많겠죠. 그러나 이 백성을 아끼는 마음까지 갖춘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결승에 오른 사람은 단 2명, 바로 견훤과 궁예. 엥? 왕건이 아니고요? 왕건은 잠시 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견훤 궁예는요, 왕건을 이야기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인물입니다. 신라의 군인 출신이었던 견훤, 옛 백제의 땅에 후백제를 세웁니다. 스님 출신이었던 궁예, 궁예는 옛 고구려 땅에 후고구려를 세웠죠. 견훤이 후백제, 궁예가 후고구려를 세우면서 후삼국시대가 열린 겁니다. 궁예는요, 송악을 후고구려의 새로운 도읍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송악에 궁궐을 짓는데요. 이 과정을 정치위한 사람이 바로 왕건입니다. 드디어 왕건 등장! 송악은 원래 왕건의 땅이었습니다. 왕건은 송악의 호족이었는데요. 자체적으로 군대도 갖고 있었고 또 이 송악 백성의 지지까지 받고 있었죠. 왕건의 아버지 왕융은요, 가문 대대로 일궈온 송악을 궁예에게 바칩니다. 이 모든 것을 궁에게 던져주고 우리는 훗날 더 큰 것을 얻어내야 하느니라. 더욱 큰 것. 궁예의 신하가 되다. 무예가 출중하고 머리도 똑똑했던 왕건은 후백제와의 전투에서 공을 세우지요. 연전연승을 거듭하면서 왕건의 리더십이 주목받습니다. 반면 궁예는 백성의 지지를 잃기 시작해요. 너그럽고 인자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요. 마음대로 막 권력을 휘두르는 포악한 왕이 돼버린 거예요. 죽여라. 무서워요. 자기의 말에 반대하는 신하들은 죽였고요. 심지어 왕비와 아들까지 잔인하게 죽여요. 왕건과 왕건을 따르는 무리들은 군사를 일으킵니다. 왕 궁예를 몰아내기 위해서 말이죠. 깜짝 놀란 궁예는 냅다 도망가 버려요. 백성의 곳간에 숨어있던 궁예는요, 이내 발각돼서 죽게 됩니다. 새 나라 고려를 세우다. 마침내 왕건이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왕건은 새로운 나라의 이름을 고려라 정하지요. 고려란 이름엔 고구려를 계승한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고려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러나 왕건은 승리에 취해 있을 시간이 없었죠. 후백제가 고려를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맞다. 후백제에 견훤이 있었죠? 후백제는요, 계속 힘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후백제 견훤은 신라를 공격하죠.
견훤이 신라의 궁궐을 장악해버렸습니다. 신라의 왕은 견훤에게 모진 모욕을 당했고요. 결국 죽습니다. 견훤은 신라의 새로운 왕으로 경순왕을 세웁니다. 이 소식이 왕건 귀에도 전해져요. 왕건은요, 직접 군사를 이끌고 후백제를 공격합니다. 왕건과 견훤의 전면 승부, 결과는 견훤 승, 왕건 패. 고려가 휘청거릴 정도로 아주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삼국의 주인은 점점 견훤으로 기우는 듯했죠. 하지만 왕건이 반격을 가합니다. 고창 전투에서 백제를 크게 이긴 거예요. 게다가 고창 지역의 여러 호족들이 고려 아래로 들어오면서 후백제는 큰 타격을 받죠. 점점 강해지는 고려와 달리 후백제는 이 안에서부터 이걸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견훤의 아들 신검이 아버지를 향해 반기를 든 거예요. 아버지를 몰아내고요. 후백제의 새로운 왕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이 견훤, 그의 마지막 선택은 고려였습니다. 네? 적국인 고려로 간다고요? 네, 신라에 갈 수도 없고 도망갈 곳이 고려뿐이었거든요. 왕건은요, 이 도망온 견훤을 따뜻하게 맞이해줍니다. 왕건은 견훤을 왜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 왕건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왕건은 이렇게 적까지 포용할 수 있는 리더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이 신라의 왕, 신라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되었구나라고 깨닫게 되죠. 나라를 들어 고려에 바칠 것이오. 935년 천년 역사의 신라가 멸망합니다. 신라까지 고려에 넘어왔으니 이제 남은 건 후백제뿐이네요. 왕건은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 위해 후백제를 공격하죠. 신검의 항복을 받아내죠. 이로써 후백제도 멸망합니다. 마침내 왕건이 한반도의 주인이 된 겁니다. 왕건의 후삼국 통일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데요. 외부 세력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신라는 당나라의 도움을 받고 삼국 통일을 했지만 고려는 스스로 해냈군요. 왕건의 새로운 꿈. 삼국을 통일한 왕건은요, 또 다른 목표를 정하지요. 바로 북진, 북쪽으로 향한다는 뜻입니다. 북쪽의 고구려의 땅을 되찾겠다라고 하는 이 왕건의 의지가 담겨 있죠.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가 하나 또 있었는데, 아 맞다, 발해. 네, 이 발해는 고구려 유민들이 세운 나라였죠. 그런데 발해가 건국 200여 년 만에 거란족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왕건은 나라를 잃어 갈 곳 없는 발해 사람들을 고려로 받아주었죠. 역시 포용의 리더 왕건. 왕건은요, 고려 안의 호족들도 하나로 모읍니다. 당시 고려의 각 지역엔 호족들이 있었는데요. 호족들은 자신의 지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죠. 만약에 호족이 다른 마음을 품으면 다시 나라가 갈라질 수도 있었겠죠. 왕건은 호족을 하나로 모아야 하나의 고려가 지속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호족을 어떻게 하나로 모으나요? 그 방법은 결혼! 호족의 딸과 결혼하면서 호족을 가족으로 만듭니다. 가족이 되면 같은 편이 되겠네요. 왕건은 통일의 대업을 이룬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음을 앞두게 되지요. 자신이 죽고 나서도 고려가 잘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유언을 남깁니다. 이름하여 훈요십조, 가르칠 훈, 중요할 요, 후대 왕에게 전하는 10개의 가르침이란 뜻이죠.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세웠으니 불교를 장려하라. 왕은 첫째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 다만 첫째 아들이 부족하면 인성이 좋은 사람이 왕의 자리를 이어라. 왕건은 이 훈요십조를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왕건이 세운 나라 고려는요, 400여 년 넘게 역사를 이어가죠. 다음 시간에도 그 고려 시대로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